KBS 뉴스 특보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0일 양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A씨의 아내로 알려졌는데요. 조선대병원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혜린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추가 확진자 1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조선대병원 음압병동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환자는 광주 서구에 사는 31살 여성으로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신천지 교인 A씨의 아내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 A씨와 밀접 접촉했고 때문에 이후 남편과 함께 이곳 조선대병원 음압병동에 격리돼 왔습니다. 최초 이뤄진 진단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두 번째 검사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고 세 번째 검사 결과 오늘 오전 6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이 여성이 남편과 함께 대구교회를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신천지 교인인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 지역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6명입니다.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참석했던 4명이 확진된 데 이어서 광주 지역에 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2명이 어젯밤과 오늘 차례로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 환자 6명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각각 3명씩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확진자 6명의 감염 경로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거나 교인 간 접촉을 통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내 신천지 교인들을 유형별로 조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중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신천지 관련 시설의 CCTV 등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이후 확진자들이 참여한 성경 공부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 증상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대병원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광주시도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데요. 광주시가 오전에 이어서 긴급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의 동선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현황, 우리 시 현황은 오전 시장님께서 발표했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확진자 개요 또한 그렇습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 관련해서 DEF에 대해서만 간단히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9번 확진자 D입니다. 2월 18일 8시 30분경 자차로 보성 문덕면 소재 버섯농장 방문 기가 밤 8시 40분경 용복로 소재 포켓볼 하우스 방문했고요. 21시 56분경 중흥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해서 포장 음식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22시 18분 중흥동 소재 편의점 방문 후에 자택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10시경 보성 문덕 소재 버섯농가를 방문하고 17시경 봉선동 소재 PC방을 방문한 후에 귀가했습니다. 2월 20일 8시 30분경 자차로 또 보성 문덕 소재 버섯농장을 방문하고 12시 30분경 화순 사평 소재 음식점을 방문하고 18시경 계림동 소재 대형 마트 방문 후 귀가했습니다. 21시 30분경 서구보건소에서 확진자 A와 접촉자로 연락받고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확진자 2 동선입니다. 2월 20일 13시 30분경 버스로 우산동으로 이동했고 2시경 우산동 지인 집에서 식사를 하고 15시 30분경 우치공원 및 동물원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18시 30분경 우산동 지인 집으로 이동 후 저녁 식사 20시 30분경 버스로 자택에 귀가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1일에는 0시 10분경 콜센터 문의 후 외출 금지를 안내받았습니다. 2월 22일 12시 30분경 도보로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후 13시 10분 귀가하였습니다. 확진자 F입니다. 2월 19일 10시경 자차로 진월동 소재
초등학교를 이동했고 12시경 조월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 후 진월 초등학교로 복귀했고 17시에 귀가했습니다. 2월 20일 11시 30분경 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배우자 검사 시에 동행했고 한 13시 20분경 자차로 풍암동 소재 약국을 방문했고 풍암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해서 포장 음식 수령 후 귀가했습니다. 21시경 서구보건소에서 배우자 확진을 통보받은 후에 조선대학교 병원에 배우자와 동반 입원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제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장 즉각 대응팀 4분이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구가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하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시에서는 확진자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파악된 밀접 접촉자에 대한 관리나 또 역학조사를 조기에 실시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국가의 방역망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 요령을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한적인 범위지만 지역사회 전파는 시작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코로나19 국내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며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건데 신천지 대교교회를 중심으로 슈퍼 전파 사건이 있었다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건 무엇보다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또 신속히 격리하는 것, 그리고 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신천지 대교교회를 2월 중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 시 사람 많은 곳을 찾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외부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인과 임산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은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발열과 기침 증상이 생기면 외출을 자제하고 하루 이틀 경과를 살핍니다. 경미한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땐 대형 병원과 응급실에 바로 가지 말고 관할 보고서나 1339 콜센터에 전화해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진료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과 호흡기 질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꼭 알려야 합니다. 확진자 접촉이 없었고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할 경우엔 이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단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외부 활동을 하면서 감염을 확산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접촉한 사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면 시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본인과 가족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감염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확진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서 확인된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14일간 집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한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진료 같은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과는 대화를 삼가고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둡니다. 또한 개인 전용 수건이나 식기류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옷이나 침구류도 따로 세탁해야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 폐렴 등입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경우 감염 증상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생활 수칙을 잘 지킨 경우 방역당국은 생활지원비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겐 유급 휴가 비용이 지원됩니다. 다만 격리 대상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오늘 오전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교인 A씨의 아내로 확인됐는데요. 이로써 광주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있는 광주 우치공원과 동물원 등도 폐쇄됐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외출은 삼가시고 개인 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